오늘은 무릎에 발생이 되는 스포츠 손상 중에 비교적 흔한 손상인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된다면 부분적인 파열 이외에는 대부분 완전 파열이 되는데, 부분 파열보다는 완전 파열이 훨씬 더 많고요.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초기에는 먼저 붓고 피가 나서 아프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붓고 피난 거는 가라앉겠죠. 그런 경우에는 남는 증상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방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동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 동요 정도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대 부하 검사를 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는데,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의 사진이고요. 반대쪽은 같은 환자의 반대쪽 무릎이 되는데,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8mm 정도 동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8mm 정도면은 꽤 동요가 심한 상황이 되겠고요. 보통 저희가 완전 파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열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MR을 찍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MRI가 되겠는데, 검은 부위가 십자인대가 되겠고요. 만약에 파열이 되면은 중간에 있는 이 인대가 끊어져서 파열이 돼서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그림같이 십자인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지금 없어져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봉합을 하는 수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은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재건술이 되겠는데, 재건술이란 어떤 수술이냐면,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대 역할을 할 이식물을 넣어주는 수술이 되는데, 그냥 넣어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위쪽하고 아래쪽에 뼈에 고정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같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위아래 뼈에 그 터널을 뚫고 인대 역할을 할 이식물을 넣은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 나사가 됐든 버튼이 됐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한 번은 꼭 고민해야 될 것이, 이식물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건이고 하나는 타가건인데, 자가건은 본인 힘줄을 이용하는 것이고, 타가건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힘줄을 이용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타가건보다는 자가건이 훨씬 더 결과도 더 좋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것은 자가건 힘줄이 되겠고요. 우측에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타가건이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킬레스건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타가건이 되겠습니다.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직들이 재생이 안 됩니다.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다시 조직이 재생이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타가건은 아주 저온 몇십 도 되는 냉동고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포가 다 죽겠죠. 또 하나는 조직이 아무래도 환자 본인하고는 이 면역학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해 놓게 되면 관절 안에서 염증성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재생도 잘 안 되는데 염증이 생기니까 더 좋아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동요가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관절염이 좀 일찍 온다든지 하는 후유증이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뼈에 터널을 뚫고 이식물을 삽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가건, 환자의 본인의 힘줄을 쓴다면은 사실 면역학적으로도 거부 반응이 없고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터널을 뚫었을 때 그 터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타가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mm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15mm, 20mm가 되기 때문에 뼈에도 손상이 오지만은 이식물이 들어가 있는 터널이 넓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이식물이 동요가 유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인데, 자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 본인 거다 보니까 재생이 잘 되고 원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재활 하는데 큰 무리만 없다면은 동요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가건을 이용해서 십자인대 수술을 한 후에 무릎이 얼마나 밀리는가를 보는 부하 검사가 되는데, 수술한 다리나 수술하지 않은 다리나 동요의 정도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타격건을 이용한 경우에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우리가 동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한 다리가 반대편에 비해서 8mm 이상 밀리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8mm가 밀린다면은 일상생활할 때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다른 손상도 올 수도 있고 연골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관절염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보다는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가건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조직이 살아있고 환자 본인의 조직이다 보니까 빠른 조직의 재생이 되고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부작용이 또 없고요. 보통 타가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타가건에 대한 재료들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보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고요. 타가건으로 인한 장점은 수술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이외에는 장점은 거의 없고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조직이 냉동 상태에서 죽어있는 조직이고 환자 본인의 조직하고 또 맞지 않기 때문에 합병 기간, 그러니까 재생이 돼서 낫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에 터널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 기간도 길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실 타가건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게 되겠습니다. 자가건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채취하는 부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되는데, 슬개건을 쓸 수가 있고요, 대퇴사두건을 쓸 수가 있고 햄트링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햄트링건 중에 방건양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줄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수돌도 쉽고 근력 저하도 최소화시켰고 결과는 좋고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뻘건 근육 같은 건 제거를 하고 터널의 굵기에 맞도록 방건양건을 성형을 해서 다듬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관절 안에 들어가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이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경우에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